네, 저는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뭐 드로잉, 패션, 뭐 이런 다양한 매체로 소수자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작가 흑표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비인간, 뭐 동식물 같은 존재를 포함해서 뭐 지구에 있는 다양한 타자들과 어떻게 이제 서로 연결하고 또 우정을 만들 수 있는지 예술로서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이제 개인전 불청객을 했었어요. 그 전시는 그 해군기지가 지어진 맷부리에 있는 이름 없는 생명들, 그들을 또 하나의 소수자 주체로서 또 친구로서 바라보려고 했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고, 뭐랄까요, 당사자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떤 상태나 감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외부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무엇인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요소로 억압되어진 어떤 상태나 감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에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태나 감각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비장애인으로서 제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상태를 상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저의 최선 중에 하나는 제 상황 안에서 장애적인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여성으로서 겪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라는 것을 내 삶과 연결해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작업적인 시도들을 좀, 또 일상에서의 어떤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장애를 주제로 뭔가 작업적 접근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제가 장애여성 공감이라는 단체를 이제 알고 있었고, 그 단체에서 춤추는 허리 극단이 하는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공연을 만드는 극단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생생한 목소리들, 살아있음을 저는 굉장히 사랑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다양한 장애를 가진 그 배우분들이 한 무대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즉흥적인 춤을 추는, 되게 비언어적인 어떤 몸의 소통을 하시는 그 장면을 저는 너무 가장 좋아했는데, 그냥 이렇게 막 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배우들이 언어적인 소통 없이 몸짓, 눈짓 이런 것으로 함께 춤을 추려고 상대 배우들을 서로 굉장히 집중해서 교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좀 많이 느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미진 배우님이 어느 전시장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이제 그 동료 배우님께 벽에 이제 걸려 있는 시를 낭독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었었던 건데,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근데 그 어떤 음성이나 눈빛,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 태도 이런 곳에서 그
그 동료 배우를 향한 어떤 애정과 서로 교감하려는 마음, 돌보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고 이 사람 되게 멋있다.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어떤 단단한 힘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실 망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전시에서 커미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김미진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고스트 리허설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어떤 영화적인 콘티에 의거해서 촬영한 그런 영상 작업이었는데요. 고스트 리허설 같은 경우엔 뭔가 김미진이라는 사람이랑 흑표범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몸으로 함께 시를 써보는 그런 작업을 만들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비디오 작업이 되게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미진 선생님과 제가 둘 다 같은 여성이지만 그냥 여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쉽게 동질할 수 없고 또 함부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각자의 삶의 시간, 몸의 감각, 정체성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서로의 것들을 찬찬히 나누고 바라보는 시간들이 먼저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 작업에서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각자의 일상에서의 어떤 비언어적인 몸짓들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계속 주고받는 그런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비디오 푸티지들을 이제 비디오 안에 퍼포먼스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객들도 그 과정을 같이 나누었으면 해서 관객에게도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뭐랄까 그 푸티지들이 조금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주고받았던 그런 일상의 시간들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그런 푸티지들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 두 사람이 교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뼈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딱풀처럼 이렇게 서로를 이어 붙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영화 배우들처럼 어떤 연기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김미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빛과 이 살아있는 표정을 더 어떤 사이즈로 보여줄까? 또 이 몸짓과 몸짓 사이에 어떤 푸티지를 넣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마치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론이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이제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고 항상 이제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레코딩하면서 사라지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이 라이브로 이 퍼포먼스를 대면할 적에 자기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감상, 감각 이런 것들이 여러 사이즈로서 이제 객관적으로 편집된 시점으로 영상 기록으로 옮겨질 적에 차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상 자체로서 퍼포먼스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발화하는 또 다른 독립적인 어떤 영상 언어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고스트 리허설처럼 콘티에 의거해서 이제 좀 그 관람자의 주관적인 그 시점, 1인칭 그 감상 시점에서 뭔가 전달될 수 있는 화법을 쓰기도 하고, 또 혹은 이 퍼포머 이외의 어떤 요소들, 예를 들어 상황적인 어떤 시츄에이션적인 요소들, 동시대적인 어떤 이슈들이 퍼포먼스 안에, 그 상황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관객이라는 이 살아있는 이 각각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실존하는 주체들이 이 퍼포먼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더 중심에 두고 하여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점의 영상 기록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의미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라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적인 미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독립된 어떤 이야기에 힘이 있는 그런 작업으로 영상을 좀 만들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그 어떤 타인 타자와의 교감, 서로 좀 이렇게 다가가려는 어떤 노력, 지지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작업의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제 자체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작업을 하면서 만나왔는데 그 개별적인 그 사람마다 뭐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상황들, 이 사람의 어떤 감정, 기억,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몸, 당연히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매번. 근데 그게 서로 살피고 약간 돌보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그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저를 돌보고 살피죠. 그러면서 어떤 상호적인 상호 돌봄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작업 안에서 서로에 대한 최선의 어떤 다가감을 해보려는 어떤 노력, 그런 실천의 수행이 퍼포먼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기술이 인간과 자연,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만나게 하기 위한 방향에서 사용되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기술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받거든요. 매해 새로운 기술과 어떤 서비스가 나오고, 이제 기술이 새로울수록 굉장히 고가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어지고,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에 있어서도 기술이 장애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떤 기성사회에서 계급적으로 선택되어 온
존재들이 그 혜택을 구입하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술이 뭔가 사람과 자연을 서로 낯선 어떤 존재들을 연결해주고 좀 그 사이에 어떤 틈을 메꿔주고 그런 통로 같은 그런 방향으로 좀 사용되어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기술의 어떤 장점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면 좋겠다.